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원희주입니다. 잘 지내셨죠? 굉장히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바라본 이벤트가 간밤에 있었습니다. 바로 잭슨 홀 미팅 파월 의장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구나라는 걸 실감한 이벤트였는데요. 그동안 파월 의장이 해왔던 수준의 발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환호하면서 간밤 미증시인 3대 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이 잭슨홀 미팅만 바라보면서 대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잘 움직이지 못했던 지난주,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서 별것 아닌 게 흘러나오고 나서 열리는 다음 주 시장.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머니왕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이달의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두 분 아주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제가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발음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예, 도와주세요. 네, 바로 받아주시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대해서 조금 시장은 주목도를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러면서 시장은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상승이 좀 나타났고요. 엔비디아는 조금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 쪽은 이제 그 풋옵션 관련된 물량이 조금 크게 들어와 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해소에 대한 모습을 조금 일부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번 주에 대한 시장 흐름은 불확실성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존하면서 굉장히 혼조세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것만 확대를 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목요일부터 들어왔던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금요일 날에는 조금 약하게 나타났지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좀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금리에 대한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 동결에 대한 모습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센서스적으로는 연말 한 11월 달 정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니즈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이 좀 나왔고요. 내년부터 해서 금리 그 인하에 대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지수에 대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 안에서 주도 섹터와 주도주들에 대한 재탄생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다음 주 시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이번에 오늘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25% 정도에 대한 비중을 좀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25%에서 15% 비중은 조금 축소를 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2분기에 대한 성장을 확인을 했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강력한 성장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3분기에 대한 중간 부분인 8월 마지막 부분까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은 더욱더 무시무시할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주요 HBM 쪽에 대한 단기 물량 출해 이 부분은 눌림으로써 작용을 하는 것이고 재반등에 대한 것을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에 대한 것 한마디로 DDR5나 DDR4나 낸드나 디램이나 이쪽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구간에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더욱더 달리는 말에 날개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를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 조정에 대한 폭을 크게 보여주지 않고 레벨업이 나타난 그런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굉장히 잘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다음 주 대장주에 대한 흐름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DIT 아니면은 가장 큰 종목 중 하나인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까지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6커에 대한 귀환을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조금 갈등에 대한 것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화장품 섹터에 대한 비중 20%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서울에 있는 명동에 나가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롯데 소공동 본점 같은 경우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본격적인 6커의 귀환은 9월 달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행 크루즈 여객선에 대한 것은 올 매진에 대한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에 주목도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불매 운동, 중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특히 화장품 섹터에 대한 반사이익 이쪽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는 에스테틱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약간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트마웃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 한마디로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대장주들에 대한 흐름은 지금 현재부터 해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니즈까지 굉장히 잘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국 소비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기본적인 체력에 대한 바탕을 글로벌 시장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 인바운드적으로 내방 고객으로 한 15에서 30%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적인 부분, 고밸류라고 하는 그 평가 부분을 다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재상승, 굉장히 강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로 조금 주목도를 봐야 되는 것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마녀 공장에 대한 그 흐름까지도 지금 다시 한번 재반등과 기술적 반등에 대한 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자리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다시 한번 두각을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중은 한 10% 정도로 갖고 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통 판매 업체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 대한 성장, 코로나에서 피해받았던 부분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섹터이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조금 큰 회사인 제약, 식품, 유통사 이런 회사들도 건기시기에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닌 화장품처럼 OEM과 ODM에 대한 매출과 성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OEM, OD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 제가 이제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렸던 럭키세븐과 여의도 승부사에서 추천드렸던 노발엑스 같은 경우는 8월 한 16일 정도에 추천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후부터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과 성장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은 적점에서 섹터에 대한 변화, 성장에 주목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우리 계좌에 대한 회복과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히트였던 광고 카피 문구인데 네. 사실은 방송을 하시다 보니 화장하시잖아요. 네네. 몸소 체감하실 것 같거든요. 마녀 공장은 사용하진 않고요. 예, 다른 제품을 사용하세요. 비누를 사용하긴 하는데요. 비누로. 네. 비누로 지우세요? 잘 몰라서요. 근데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롯데백화점 본점에 어제 저도 그 친구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인바운드 추해 기대감 모아질 수 있는 쪽에 우리 주목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포인트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달의 어드바이저께 여쭈겠습니다. 시장 괜찮을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서 안도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목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어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엔비디아는 실적 비트는 물론이고 3분기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AI가 거품이 아니라 실체가 있음을 숫자로 증명을 했고요. 또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성명을 앞두고 사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천하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엔비디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지난 FOMC와 같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돌릴 것이고 계속해서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지 신중하게 보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언도 했습니다. 파월은 같은 스탠스였지만 시장 상황은 많이 변했죠.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에 주목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경기가 예상보다 냉각되지 않았다에 주목하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번 주에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요.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겁고 개인들의 소비는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또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이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패드워치에서는 11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러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동결에 대한 확률을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에 인터뷰에 나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시면 비농업 일자리 수를 비롯한 굵직한 매크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쉽지는 않은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해는 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달과 해처럼 이렇게 빛나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도 그렇게 빛날 수 있는 섹터들을 세 가지 섹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의 변환이나 제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죠. 모바일 기기의 증가나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고온이나 고전압 환경에서 유리하고 전력 효율이 높은 이러한 탄화 규소나 진화 갈륨과 같은 화합물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죠.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은요, 점진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향후 전기차 침투율 증가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조사들 또한 이런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전기차 등에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해서 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전력 반도체 TF팀을 꾸려서 사업성과 기술 고도화를 검토 중에 있고요. 또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8,200억 원이죠. 8,200억 원을 투입해서 설비 확장에 나설 계획으로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력 반도체로 인한 이러한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산 규모나 기술력이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선제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CG트로닉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노 기술원과 진화관륨 전력 소자 연구 과제를 공동 수행해서 이모드 전력 반도체 소자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IT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DIT는 SiC 웨이퍼 어니얼 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그러한 종목이니까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PCB 관련주입니다.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트랜스포스의 전망에 따르면요. 차량용 PCB 시장은 올해 전년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PCB 시장 2026년까지 145억 달러로 성장을 하면서 전체 PCB 시장에서 차량용 PCB가 차지하는 비중은 15%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PCB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은 전기차 보급률과 또 자동차 전장화 확대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순수 전기차용 PCB 평균 가격은 내연 기관용 차량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5배에서 6배 정도에 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전기차 제어 시스템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은 2차 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용 전장 부품 수요에 따른 그러한 부분도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차량용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PCB 시장 또한 전기차 시장에 수혜를 입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PCB 시장은 비단 전기차 시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PCB 관련주들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DDR5 메모리 사용 확산에 따른 이러한 수혜 또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PCB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관련 PCB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주는 먼저 심텍이란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5 메모리 칩 메이커와 또 이러한 그 패키징 전문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TLB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TLB는 대덕전자에서 분사된 PCB 제조 업체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테마죠. 방사능 관련주 비중 20%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중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또 소금이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금 관련 업체는 장앤그룹이죠. 장앤그룹이 상해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데 이 그룹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소금 관련주나 육개 관련주, 식품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급증 영향을 받고 있는 소금 관련주들, 또 수산물에 대체제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 식료품 관련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의 강화된 방사능 관리 체계 가동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방사능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지자체에서 올해 방사능 검사 장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구입 계획을 또 내놓고 있기도 하고 또 방사 탐지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오염수 이슈와 관련해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식품 관련주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현재 수급이 들어온 이후 견조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방사능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파계 검사 전문 기업으로 방사능 측정 브랜드인 라코다 양산을 완료한 기업이라서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용 계측기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자회사가 후쿠시마 현지 세슘 제거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 말씀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은 향후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음 주 일정을 말씀드리자면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목요일에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금요일에는 노동부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발표되게 됩니다.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확실해진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패드워치는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은 다음 주 매크로 데이터에 따라서 11월 금리 전망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희일비할 것은 없는데요. 매크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중장기 포트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테마주를 이용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인 만큼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 다각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 펀더멘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판 관련, 그리고 테마성 움직임으로 단기 시세 챙길 수 있는 방사능 테마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비전 전략 꼼꼼하게 점검 받아봤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준비된 화면 보고 바로 돌아와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원래 이 두 채널로만 상담 접수를 받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 MTN 가족분 중에서 한 분이 간곡하게 상담 요청을 해주셔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조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미코 바이오 매드 보겠습니다. 매수가 8,320원, 비중 20%. 탈출 시기를 놓쳤다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도와주세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전에는 코로나 관련주로 지금은 엠폭스 관련주로 분류가 된 이후에 반등 그리고 굉장히 크게 눌리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어저께 유무상증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전체 주식 수는 1,800만 주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1,800만 주를 신규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부분이죠. 11월 말 정도에 신규 상장이 될 것이고요. 가격이 2,670원입니다. 유상 증자를 진행한 이후에 주당 0.19, 한 거의 0.2%에 대한 비율로, 아니 거의 한 20% 정도의 비율로 5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 주를 받는 그런 효과를 좀 받으실 거예요. 무상 증자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코바이오메드가 이번 유상 증자, 무상 증자를 통해서 전체 주식 수를 4,500만 주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뜻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상 증자에 대한 주요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채무 변제와 운용 자금에 대해서 480억 정도에 대한 유상 증자를 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눌린 이후에 대한 그 상승까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1,000원 구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2022년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8,32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정도 수준인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손실률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면 지금 회복에 대한 속도가 더 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금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유무상 증자를 받으시고요. 그게 아니고 더 이상 너무나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차트적인 측면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 다음 주에는 조금 눌려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흐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저점에 대한 이 자리 3,000원 언저리 부분까지 하방 압력에 하방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무상 증자에 대한 것을 받으실 건지 받지 않으실 건지에 따라서 전략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좀 많이 달라지시기 때문에요. 완전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유무상 증자를 받고 무상 증자에 대한 권리락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비는 그 효과에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것을 통해 약간 회복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마음이 조금 안 좋네요. 증자에 참여를 하시거나 놓아줄 용기를 내거나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 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먼저 체크해 봤고요. 다음은 뉴 보겠습니다. 6,160원에 5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매수를 하셨대요. 드라마 무빙이 재미있어서 바로 주식을 사버렸습니다. 합니다. 네, 위원님. 네. 드라마 무빙 보셨어요? 궁금합니다. 네. OTT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디즈니 플러스. 그렇군요.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네. 네, 재밌는 모양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네. 무빙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식형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주식과 결부시키게 되고, 드라마를 봐도 이 드라마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고 자꾸 결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또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무빙으로 어제 시간 내에서 50% 비중을 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박이 아니다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뉴로 정말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하고 50% 비중을 한 번에 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러한 매매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최근 시장은 한 번에 50% 비중을 실기보다는 뭐 한 5%, 10%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신다라면은요, 지금 어제 매수했으니까 매수가 부근이죠. 최근의 저점이죠. 최근의 저점 6,000원, 이 자리입니다. 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상승한다라면 일단은 7,000원 부근이 저항입니다. 이 7,000원 부근에서 일부 수익은 챙겨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주식형 인간. 주식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단계 응원하겠습니다. 예, 뉴 체크해 주셨고요. 다음은 서남 보겠습니다. 서남은 8,03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어떡할까요? 하시는데요.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도와주세요. 초전도체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 눌림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남 같은 경우는 그 초전도체가 이번 달 말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샘플에 대한 것을 국내 검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장중에 오르내림을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관련주로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8,030원 정도 수준이시면 이 정도 수준에서 잡으신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좀 악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내일에 KBS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그 방송이 좀 있습니다. 1호 스페셜로 진행이 좀 될 것이고 그 내용 안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림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8월과 9월 초반에 지금 원래 진행했던 초전도체 관련된 샘플링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에 대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비중 30%에서 추가적으로 늘리는 그런 전략보다는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깨지면 비중을 더 축소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대응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부분을 일부분에 대한 것은 현금 확보를 하시고 일부분은 조금 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 텐데요. MDS 테크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2,36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틀 전에 완전히 이제 고점에서 물렸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추격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MDS 테크 같은 경우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시세를 크게 줬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 입형을 지지해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이런 쌍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음봉은 지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이러한 갭 상승이 나왔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더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추격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시장에 이슈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갭 상승을 크게 띄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2,365원에 갭 상승을 출발을 했는데 정확하게 2,360원 고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시가를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갭을 크게 띄우고 시가를 이탈할 때는 진입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조정을 관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정을 준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추격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시가를 이탈한다라면 정리를 하고 눌림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다시 본다라면은요.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을 지속할 거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1,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 괜찮고요. 그리고 상단의 매수가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1,800원, 상단으로 매수가 부근에 오신다라면 일단 불안한 마음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은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대로 추가적인 상승도 사실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예, MDS 테크까지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유독 오늘은 좀 마음 아픈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시장이라는 게 오늘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계속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어느 종목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들어볼 텐데 그에 앞서서 AS 간략하게 받아볼게요.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주셨던 KINX 8월 21일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 가능 구간 나왔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하면 9%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KINX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 동력이 AI 반도체에 대한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것을 뜯어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KINX가 최대 주주가 가비아죠. 그래서 가비아와 KINX에 대한 흐름이 지금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성장 동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하게 오르는 종목이기보다는 조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조금 감안하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특성적인 그런 측면은 제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지금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이 전 고점 언저리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를 시장에서는 호재에 매도를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이면서 한 10에서 15% 정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 약간 스윙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묵직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임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수익에 대한 것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더요. 한미반도체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정확히 이제 엔비디아와 궤를 같이 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호실적 그것도 서프라이즈를 내놓고 네. 주가 흐름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수익률은 135%. 더 욕심내도 될까요? 사실 욕심을 더 내야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폭발적인 증가,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진행하고 있는 뭐 A100, H100 그 이후에 대한 AI 칩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HB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장과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다시피 적층, 칩렛이라고 해가지고 칩을 위로 이렇게 쌓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기술 안에서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굉장히 미세 공정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제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패키징, 한마디로 감싸는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또한 SK 하이닉스랑 진행을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이 향후에는 지금은 AI 산업과 뭐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HBM이라고 하는 이 칩의 활용도는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과 데스크탑 쪽에 대한 것까지 확대가 된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약간 상용화적인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성장력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에서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가 있는데 두 종목이 대장주였죠. 한미반도체는 이번 그 차익 실현에서 굉장히 단단하고 그 지지적인 측면을
너무나 잘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그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특성상 3월 달부터 보면은 상승, 그러니까 레벨업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런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 타이밍이 2개월에서 1개월 반 그리고 1개월 이렇게 조금씩 축소되고 압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21선을 계속 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 잘 받고 반등에 대한 것을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목표 가격 65,000원을 넘어서 7만 원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전반적인 투자의 방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힌트 주셨고요. 다음 이어서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 주셨던 KN솔, 이것도 사실은 반도체 쪽이죠. 클린룸 관련 주이기도 한데 수익률은 7월에 주셔서 굉장히 일찍 매수를 해서 180% 넘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도 조금 더 욕심내도 될까요? 네, 제가 뭐 클린룸 관련 기업으로 충분히 대장주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면서 이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오는 2026년이죠.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그리고 K-칩스법에 대한 이러한 수혜 등으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클린룸과 드라이룸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생산하는 장비 업체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KN솔 차트를 보신다면요, 정확하게 이 저점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지금 거의 180% 정도 되는 수익률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KN솔 같은 경우는 중간에 또 AS를 이 자리에서 해드렸습니다. 해드리면서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AS를 해드렸습니다. AS 방송까지 보신 분들은 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수익 챙겨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MK전자인데요. 자,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 뭐 반도체 패키징 소재 납품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2차 전지형 음극 활물질 제조 방법에 대해서 미국 특허를 취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AI형 고성능 칩에 대해서 발열 문제를 개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사업 체질을 개선한 덕에 중국의 이러한 중국 법인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3% 이상 또 영업이익이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신다면요, 아직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17,500원에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지받을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MK전자 또한 관심 가지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AS 먼저 받아봤고요. 새로운 종목 이어서 체크해 볼 텐데요. 김도영 위원께서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배터리의 개념일까요? 인플레이션의 개념일까요? 어디에 방점 찍고 계세요? 두 가지 부분을 다 갖고 있는데 사실 배터리 부분에 대한 성장성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그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 지수 그리고 이번에 파월의 발언 이후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지수에 대한 상승,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자회사 세넥스 에너지가 뭐 천연가스 공급을 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코 그룹에 대한 방향성에서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와 그 밑에 있는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이런 뭐 포스코 DX 이런 회사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지금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에 혜인님께서 포스코 인터는 뭐 하는 회사인고 하셨습니다.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상사 기업이죠. 그렇죠. 상사. 예. 이전에 굉장히 이전에는 상사 기업들이 수익성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낮았던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상사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뭐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
대한 이슈, 추가적으로 신사업, 포스코 그룹에 대한 신사업이 2차 전지 재료 원재료 사업과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직 계열화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철강 비철금속에 대해서 최고의 회사이죠. 그럼 그 원재료를 포스코 퓨처엠으로 전달하는 그런 유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료 사업에 대한 부분 것까지 동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성장성이 2030년 기준으로 양극재 100만 톤, 한마디로 글로벌 2위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연결고리인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 부분인 퓨처엠에 대한 현재 PER 기준 100에서 150배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에 반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멀티플 PER은 한 1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감안한다면 그룹사에 대한 성장을 다시 한번 한 몸에 받고 제 반등. 약간 주의할 점은 동사에 대한 흐름, 조금 주의할 점은 제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는 이제 VI의 여왕답게 굉장히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에 주목하셨거든요. 테마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드텍 체크 포인트요. 네, 맞습니다. 좀 가볍게 요즘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수익을 챙겨가야 또 계좌가 양봉으로 또 색깔이 변하는 그런 시장이죠. 분자연 모니터링 기술 보유 업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원전 해체와 관련된 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와 관련된 국제 과제에 참여를 하면서 원전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을 제거를 하고요. 또 관리하는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이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러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략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굉장히 핵심 전략은 아끼고 계십니다. 바로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 가지 팁들 대방출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지 잠시 후에 바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안 간다고요? 종지통. 네네네. 화면 보여주시죠. 아닌가요?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점 공략과 고점 돌파 투트랙 전략,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예전에 한번 쓰지 않았어요?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전략입니다. 최근 장세가 빠르고 수남의 장세가 굉장히 이제 텀이 짧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고점 돌파에 대한 전략이 조금 더 유효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자금 변화가 나타나는 자금의 흐름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고점 돌파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저점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다음 주 추가적인 전략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산업 분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누가 뭐래도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죠. 예, 투자 전략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는 빅 이벤트의 끝 제2의 나인테크로 다시 달려볼까요? 하십니다.
나인테크로 수익 크게 내셨나 봐요. 네, 제가 8월 22일에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나인테크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맥신 관련주였죠. 맥신 관련주 2등주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8월 22일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보시면 음봉으로 지금 28% 하락을 했죠. 거의 하한가에 준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이 음봉은 하락 매집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하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날은 아랫골이 달릴 거고 그 다음 날은 양봉을 켜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 공개 방송에서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확하게 양봉을 켜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양봉 매집도 있지만 이렇게 음봉 매집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요. 이러한 나인테크와 같은 종목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특급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머니왕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